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달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검사가 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뉴스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동해 오면서 폭우를 쏟아내는 변덕스러운 날씨 예보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검찰이 조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기소하고 이제야 법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인데 참 이렇게 늦는 재판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1월이나 되어야만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도 더 기다려야만 될 것 같고요. 판사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판사도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사도 부족한지 진료 한번 받으려고 하면은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한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될 일을 가지고 아직도 의사들과 정부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교수들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의사가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거야 정부가 알아서 할 일 같고, 왜 의사들은 왜 그런 교육 정책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건지 참 그거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자카르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카르타 톱 뉴스는요, 북수마트라 델리 세르당 메단에 있는 것이죠. 델리 세르당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아체 수마트라 전국체전 폐막식이 불꽃놀이 사진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024년 전국체전 결과는 서부자와 팀이 차지했는데요. 서부자와 팀은 3년 연속 우승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아체 북스마트라 인도네시아 전국체전은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로부터도 많은 불만을 남겼습니다. 아체와 메단 양쪽에서 경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하는데 가장 힘들었고, 또 관중들도 티켓을 사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국체전은 엔테베 엔테떼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엔테베 차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데는 아체 수마트라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그런 이상한 경험, 그리고 잘못된 그런 운영과 교훈,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요. 아체 수마트라 전국체전은 그나마 차기 전국체전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이걸 운영하고 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런 악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사 땡가라 지역도 아체 메단처럼 양쪽에서 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체 메단 전국체전에서의 문제점들은 나름대로 누사 땡가라 지역에서도 전국체전을 준비할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부자바 팀이 540개 메달로 종합 1등을 차지했고요. 다음 자카르타가 470개 메달로 종합 2위,
그리고 동부자바가 425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중부자바가 있고요. 아체, 발리, 동부 칼리만탄, 족자카르타, 람뽕, 반텐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반둥 가룻에서 발생한 5.0리터 규모의 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신문은 전합니다. 뭐 즐거울 것이 없죠. 지진이 났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뭐 다치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온통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어디로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선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집이 무너져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임시 거처를 정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한탄만 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슈퍼문 그러니까 보름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본 학자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진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달의 모습, 달이 그 차고 뜨는 모습과 달의 위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베트남 방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서 브라보는 7번째로 필리핀 방문을 선택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을 아주 만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마닐라 말라카낭궁이죠. 말라카낭궁에서 브라보 당선자에게 일본 사람들이 선물하는 것처럼요. 아주 귀중한 검을 하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물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필리핀은 그 귀중한 검을 선물로 하나 선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보가 지금 필리핀을 방문하는 자격은요, 공식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자격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페르디난도 레무알덴 마르코스 대통령은 완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자격으로 격상을 해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라보는 베트남 방문에 이어서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게 된 거죠. 브라보는 자기 10월 대통령 취임식에요.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안와르인가요? 총리를 초대를 한 바 있는데 안와르 총리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세안 방문국에서는 초대를 동일하게 했을 것 같은데 유독 말레이시아만 참가하겠다고 수락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뭔가 브라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 일정이 조정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브라보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서로 지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우리 서로 협력합시다라는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필리핀이 전략적 파트너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남중국해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브라보가 보였던 그런 필리핀과의 국방, 그러니까 경계선, 해양 경계선 상에서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자,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필리핀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